안녕하세요. 지혜 노하우입니다. 자식을 바라보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어릴 적엔 손만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웠던 아이가 언제부턴가 점점 멀어지고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마음 한쪽에 쓸쓸함이 찾아오곤 하죠. 내가 저렇게 키운 자식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잘 따르더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내가 너무 기대했나? 나만 괜히 서운해하는 건 아닐까? 자책하기도 하죠.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서운함을 느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내가 부족해서도 내가 욕심을 부려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만큼 자식이 여전히 소중하다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서운한 마음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섭섭한 거구나. 나는 여전히 이 아이에게 마음을 기대고 싶구나. 그렇게 내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것. 이것이 관계를 풀어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느끼는 서운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서운함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먼저 연락해 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느라 바쁩니다. 가정을 돌보고 일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느라 부모님께 신경 쓸 여유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품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다시 서운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식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삶이 바쁘고 감정 표현에 서툴러서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연락하길 바라기보다 가끔이라도 연락을 주면 고마워하고 찾아오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는 것.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 서운함도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줄이고 지금 주어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연락 하나, 짧은 안부 인사 하나, 그 모든 것에 고맙다고 말할 수 있다면 서운함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따뜻함이 채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 그 감정 뒤에는 언제나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이 기대는 참 조용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를 아프게 만들곤 하죠. 그래도 명절엔 오겠지. 내 생일은 기억하겠지. 이제는 먼저 전화해 주겠지. 이런 마음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로서 자식에게 갖는 자연스러운 바람이죠. 문제는 그 바람이 현실과 어긋날 때입니다. 기대는 작으면 따뜻한 바람이지만 크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무게는 때때로 실망이 되고 실망은 곧 서운함으로 바뀝니다. 그 감정이 쌓이면 마음의 문은 닫히고 자식과의 거리는 더 벌어집니다. 하지만 자식은 정말 우리를 소홀히 했던 걸까요? 정말 사랑하지 않아서 연락을 안 한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마음은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죠. 직장일, 가정일, 자녀 돌봄. 그 속에서 부모님께 연락 한 통 넣는 일마저 벅찬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이제 잊힌 존재인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지만 진실은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 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서운함은 정말 자식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기대가 너무 컸던 건 아닌지 돌아보는 거예요. 기대를 내려놓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더 이해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명절에 꼭 오지 않아도 괜찮아. 잘 지내면 됐지. 자주 연락은 안 해도 건강하다니 다행이야. 이렇게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면 서운함의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를 줄이는 연습은 결국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계속 실망만 쌓이는 관계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관계가 훨씬 따뜻하고 건강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대는 꼭 자식에게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형제, 친구, 배우자에게도 생깁니다. 그 사람은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 말 정도는 알아듣겠지. 하는 순간 기대는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린 실망하고 서운함을 느끼죠. 그래서 기대의 방향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기대를 갖고 있었을까? 정말 그 사람이 내 기대를 몰라서 그런 걸까? 질문을 던지다 보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만 참고 감정을 눌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대를 줄이면서도 내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연습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끔 연락 안 오면 서운하더라. 내가 잘 지내는 거 알면서도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솔직하지만 따뜻한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면 자식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전하는 거죠. 관계는 그렇게 한 걸음씩 좁혀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기대를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당신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자리 잡고 있나요? 그 기대가 너무 무겁진 않은지, 내가 너무 혼자 짊어지고 있진 않은지, 이제는 살펴볼 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서운함을 마주했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독이고 마음을 회복해 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가장 말하기 어렵고 또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식에게 느끼는 서운함은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오래도록 남아있곤 하죠. 왜 전화 한 통이 없지? 그렇게 바빠도 문자 하나는 할 수 있잖아. 나한텐 관심이 없어진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운 감정이 가슴에 맺힙니다. 그렇다고 그 감정을 터뜨리자니 혹시나 관계가 더 멀어질까 걱정되고 그냥 참고 넘기자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다독이는 연습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건 서운한 마음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 정도로 서운해할 일은 아닌데 이렇게 자기 마음을 무시하는 건 오히려 감정을 더 깊게 상처 입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래, 나 지금 서운한 거 맞아. 이 마음은 내가 자식을 아끼니까 생긴 거야.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해 주는 순간 내 마음은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정을 차분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보통 한 번에 갑자기 생기기보다 여러 작은 실망들이 쌓이면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전화 안 했고, 명절에도 인사 한마디 없었고,
그런 것들이 쌓여 마음속에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땐 종이 한 장을 꺼내 내가 언제부터 어떤 일들로 서운함을 느꼈는지 차분히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로 정리해보면 감정이 훨씬 또렷해지고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하죠. 다음으로 중요한 건 스스로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도 나예요. 그래도 참 잘 견뎠어. 이렇게 혼자 참고 있었구나. 대단하다. 서운해도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자주 건네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눈물이 날 수도 있지만 반복할수록 내 마음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연락을 자주 안 한다고 서운할 때 그 자식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잠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마 직장 일이 많아서 정신없겠지. 아이들 돌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지. 이렇게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가 느끼는 서운함도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건 자식의 잘못을 덮자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더 아프지 않기 위해 내 감정을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한 작은 지혜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건 서운한 마음은 반드시 풀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마음이 답답하고 무언가 얹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루하루 조금씩 감정을 들여다보고 다독이다 보면 서운함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결국 감정의 연결입니다. 내 감정을 아끼고 지키는 사람만이 다시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속 서운함을 한번 꼭 안아주세요. 그 따뜻한 위로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다음 장에서는 자식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기 위해 작은 행동으로 다가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서운한 마음을 다독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엔 이제 한 발짝 행동으로 다가가야 할 시간입니다. 말보다 진심을 전하는 데에는 작은 실천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곤 하니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먼저 연락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괜히 어색해지면 더 멀어질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또 하루가 지나가죠. 하지만 관계는 기다리기만 해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작은 다리를 놓아야 멀어진 마음도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작은 다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짧은 안부 인사 한마디입니다. 너무 무겁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니?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더라. 감기 조심해라.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어 봤어. 이런 짧은 한마디가 먼 거리감을 조금씩 줄여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부담 없는 연락 시도입니다.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문자부터 시작해 보세요.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 하나 보내는 것도 괜찮고, 그냥 잘 지내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답장이 없을 수도 있고, 반응이 시큰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그저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세요. 세 번째는 공감과 기억을 담은 말 한마디입니다.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더라. 예전에는 자주 웃었는데 요즘은 어떠니? 이렇게 자식을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 자식 입장에서도 내가 잊히지 않았구나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는 직접적인 기대 표현 대신 감정 공유입니다. 왜 연락 안 하니?
내가 그렇게 서운해도 모른 척하니 이런 표현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요즘 내 생각이 자주 나더라.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기대 대신 감정을 나누는 말을 선택하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식의 생일, 결혼 기념일, 취직한 날 등 작은 기념일을 핑계 삼아 연락을 해보세요. 오늘 내 생일이지? 축하한다. 기념일이라 생각나서 연락했어. 내가 잘 지냈으면 좋겠더라. 이런 말 한마디는 서운했던 마음보다 기억해 주는 고마움을 더 크게 남깁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실천은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당신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민다고 자존심이 깎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편해지고 그 애와의 사이도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이처럼 작은 행동 하나가 오랫동안 얼어붙은 관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겁니다. 한두 번 연락해 봤는데 반응이 없다고 금방 포기해 버리면 그동안 쌓아온 다정함도 금세 사라지고 말죠. 사람 사이의 관계는 돌부리에 걸리듯 어긋나기도 쉽고 때로는 잘못 던진 한마디가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 번의 눈빛, 한 번의 따뜻한 손길, 한 줄의 메시지로도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사람 사이입니다. 그러니 오늘 너무 크지 않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짧은 안부, 한 줄의 카톡, 기억을 담은 말 한마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자식에게 전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과거의 서운함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진짜 가까워지는 관계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식과 가까워지고 싶다고 느낄 때 가장 많이 걸리는 마음의 벽은 바로 과거의 기억입니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예전에 나한테 얼마나 무심했는데 내가 아플 땐 연락 한 통 없더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서운함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마음이 얇은 비닐처럼 남아서 지금의 순간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지금을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에 매달리기보다 지금 이 순간 자식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과거를 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기억은 당신 삶의 일부이며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서운함을 내려놓기 위해선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속상했지.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어. 이렇게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 단계입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당신이 완벽한 부모였듯 자식도 완벽한 자식이길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 또한 자신만의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일, 육아, 인간관계, 경제적 부담까지 어쩌면 생각보다 더 많은 무게를 견디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이제는 조금씩 헤아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서운함 너머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는 용서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용서란 잘못을 없던 일로 치자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더라도 그 상처에 계속 머물지 않겠다는 다짐,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때는 정말 속상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잘 지내고 싶다. 이 마음이 바로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서울에 사는 박영자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박 씨는 막내 아들과 10년 넘게 냉랭한 관계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안 문제로 크게 다툰 후 서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거죠. 그날 아들이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는 늘 자기 생각만 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그 뒤로는 연락도 거의 못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우연히 듣게 된 강연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도 갇힌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짧은 문자 하나. 엄마는 늘 너 걱정하고 있어. 몸은 괜찮니?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에 갈게요. 그 한마디에 박 씨는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남아있지만 그날의 용기가 지금의 변화를 불러온 거였죠. 관계를 회복하는데 완벽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잊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부터 다시 바라보려는 마음이면 됩니다. 네 번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다릅니다. 사는 환경도 자란 세상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가 마주 앉아도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나는 이런 게 중요했는데 왜 자식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 대신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런 시선으로 바꾸는 것, 그게 다름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먼저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일입니다. 기다리기보다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웃고, 먼저 손 내미는 것, 그 작은 변화가 과거에서 멈춰 있던 관계를 지금으로 이끌어오는 다리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럴 만큼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고 그만한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먼저 따뜻한 눈빛을 건네보세요. 그 시선 하나가 서운했던 관계를 조금씩 바꿔줄지 모릅니다. 이 채널은 노년층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와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쉽고 따뜻한 말로 전해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식과 사이를 완만하게 해결하는 법에 대해 전해드렸고요.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